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곤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설명의 주제는 이제 반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6월달 이후에 2022학년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를 하면 실제로 성공을 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 파트는요, 올해 2022학년도가 꽤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 반수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작년에 한번 준비를 해본 친구들이잖아요. 한번 해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 테마는 4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수능 제도가 개편이 돼요. 여러분들 때는 뭐가 바뀌었었냐면, 내신에서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신 성적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온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자연계 친구들은 상당수 이득을 봤었는데, 올해 수능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선택형입니다. 물론 작년까지도 사회탐구, 과학탐구이거나 제2외국어가 선택이긴 했지만 올해는 이게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요, 국어, 수학까지도 선택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과목에서 선택이 아닌 과목은 한국사가 공통이고요, 영어가 공통이죠. 이 2개의 절대평가 과목을 빼고는 이제 선택형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형으로 바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크게 보면요, 선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 범위는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오른쪽에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다 보니 실제로 학습을 해야 되는 양은 줄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6월 달부터 준비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요. 실제로 그 시간적 압박보다는 이 학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고민은 적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표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요, 언매라든지 화작,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고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도 문제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우리가 풀어보고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또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게 나눠지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내가 언매가 날까? 화작이 날까는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해요. 대부분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3 때 이미 미적은 다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고, 여러분들은 삼수생이 아니라고 하면 기하라는 걸 시험 수능에서 준비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미적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따로 생겼다라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다시피 작년까지는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에 학생들의 집단을 2개로 분류를 해서 2개의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표준점수 최고점 그리고 백분위 성적이 따로따로 매겨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 가형을 2등급 받은 친구랑 수학 나형을 1등급 받은 친구랑 누가 더 수학의 공부량이 더 많을까라고 하면 수험생들 간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과가 수학에 대해서 비중이 더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연계 애들이 수학의 공부량이 더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 가형은 자연계 친구들끼리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2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반면에 문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어나 탐구와 수학을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수학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게 더 받기가 쉽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 두 개의 시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성적표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교육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3월 학력평가가 딱 끝나자마자 대부분 이제 이 교육 뉴스 중에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공부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로 성적을 매기다 보니 원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당연히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경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문과 친구들은요, 수학에 대해서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학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자연계 공부라는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과 같이 성적을 합쳐주다 보니 내 밑에 도수가 더 많아져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러면 문과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겠죠. 뭐 때문에요? 수학 때문에. 그럼 우리가 대부분 정시로 준비하는 거에 앞서서 수시라는 걸 지원하게 되는데,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수시 쪽으로 조금 더 지원 포인트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환경으로 올해 바뀔 거고요. 반대로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나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똑같이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성적이 매겨지지만,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시까지 노려도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정시의 목표 대학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특히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조금 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이 수능의 개편이 반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학습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범위의 축소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이 아닐까.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가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여러분들 때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1학년부터 시작을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늘어난다 라는 게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고3에 올라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첫 얘기가 뭐였냐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는 정시를 30% 이상 뽑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또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발발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언가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제약된 세대였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미 2학년 때부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학습의 양을 늘리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대다라는 게 또 하나의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부터 정시가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물론 작년 여러분들이 고3 때 이미 정시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 늘어난 이 비율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0.4%가 늘어났었는데요. 올해는 전국 대학교를 다 더해도
1.3%가 늘어납니다. 1.3% 그래도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숫자로 보면 4,000명 느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요 15개 대학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고3 때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대부터 건대, 동대, 숙대, 홍대, 가나다 순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학까지를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늘어난 인원을 비교해 봤더니 13,800명에서 17,300명 몇 명이 는 거죠? 약 3,500명이 여기서 늘었습니다. 위에 몇 명 늘었죠? 4,000명 늘었어요. 4,000명 늘은 것 중에 15개 대학교에서 3,5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500명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의치한 수의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서울 쪽의 주요 15개 대학에도 물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가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대학교의 상당수는 지방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들 대학교의 정시는 1,800명에서 2,600명 이걸 더하면 약 800명 가까이가 또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서울대 의대가 늘어난 거,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의대가 늘어난 거, 한양대 의대가 늘어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 일부를 빼게 되면 한 500명 정도 이상이 여기서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수능의 이제 확대는 전국에 있는 약 180개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서울 소재 15개 대학과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는 상당수의 대학인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에서 이 인원이 모두 다 늘어난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서울의 주요 대학교거나 의대, 치대 이상의 대학교들은 약 40%를 정시로 뽑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건 수시예요. 수시라고 여기다 적혀 있죠. 과거에는 작년에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기에 해당되고 교과나 논술 전형의 일부 대학도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그게 약 2만 명이 조금 안 됐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의 모집 인원을 다 더하면 14,00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주요 대학교 기준이에요. 그럼 이 15개 대학교에서 이 인원이 몇 명이 되냐면 5,000명 이상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거나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의 정원이 오히려 더 늘어나 있다. 정시 늘어나 있다라고 해서 수능에 강한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대학교를 가기에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한 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뭘 가지고 성적을 올릴까?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는 건 수능으로 내가 조금 더 레벨업해서 대학을 가야지, 또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 친구들이 논술 가지고 갈까? 라는 고민을 대부분 친구들이 하게 될 텐데 그러기에는 꽤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약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여기 지금 위에 쭉 의대부터 의대 정원, 치대 정원, 한의대 정원, 약수의대 정원까지는 전년도랑 거의 똑같죠. 맨 뒤에 있는 숫자, 이제 맨 마지막에 명자만 조금 인원이 늘거나 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올해 지금 이 약대라는 대학의 학과의 위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치대보다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고 한의대 수준에 버금가는
이제 수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냐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인원이 1,553명이고요. 여기 지금 목포대나 부산대나 충남대, 강원대는 아직 인원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확정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대 아직까지는 이제 약대를 2학년 마치고 편입으로 뽑는 인원이 얼마 정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명을 남기고 정시로 넘길까라는 걸 이 대학 입시로 넘길까를 지금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학교가 4개라는 거고요. 이 4개 정원이 모두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약 1,700명 정도가 아마 약대 정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1,700명은요. 의대 정원의 약 60% 가까운 정원이 될 거고요. 치대 정원의 약 3배가 조금 안 되는 정원이죠. 굉장히 많은 정원이 이 사이에 끼어들 거기 때문에 합격선이 특히 자연계 쪽에서는 꽤 많이 내려가겠죠. 연대, 공대 정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뽑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연대 공대든 고대 공대든 한양대 공대든 성대, 서강대 등등의 공대들이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한 해가 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추천 전형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추천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고3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천 전형이라는 걸 선발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대학교는 이렇게 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는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이고요. 막 이렇게 특징들이 분산이 교과나 종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대교육에서 대학에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 다시 얘기하면 전국의 아이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당 인원을 몇 명을 하든 전교생의 몇 프로를 추천을 받든 이런 추천 전형을 서울 및 수도권 대학교는 모두 다 실시해라 라고 하는 게 올해 입시에서 나타난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주요 15개 대학교를 여기다가 나열을 한 건데요. 작년에는 주요 15개 대학교에서 8개만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대학교,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모두 다 추천 전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이 15개 대학만 하더라도 4,600명에서 약 6,000명 가까이로 15%에 가까운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부 재수생들도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수 고3 아이들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추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42.3%라고 되어 있고 여기 72.4%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천 전형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전형들은 대부분 다 내신 위주로 뽑게 되는 전형이겠죠. 고등학교가 어디든지 그냥 내신 위주로 뽑아야 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신만 가지고 뽑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고등학교가 생기겠죠. 학력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학교들은. 그래서 올해는 상당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명 중에 4명도 안 되는 인원만 수능 최저를 적용시켰던 거에 반해서 올해는 7명 이상을 수능 최저를 적용시킨다. 근데 이 추천 전형이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53%입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7개, 6개 대학교 여기만 우리는 추천서를 받을 수 없구나. 연대나 중앙대나 등등의 대학교 일부만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는 대학이고요. 이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교들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1년 전에 재수를 했던 친구들도 저희가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처음으로 재수생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고3만 주다가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작년에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고등학교,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원 재원생들한테 출신 고등학교별로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수능 최저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 저희 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문과인데 등급합 3개 5를 맞추는 아이, 자연계 친구인데 3개 등급합 6 이내에 들어가는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추천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주실 수가 있으면 꼭 저희가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이걸 적극적으로 할 거다.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서 재수생들한테도 추천서를 줄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교생이 250명인 고등학교 3학년이요. 250명인 고등학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 모두 다 추천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추천서의 개수를 모두 다 더했더니 여기 명이라고 써있는데 267장이 나옵니다. 25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서울대부터 시작해갖고 뭐 을지대건 수원대건 이런 대학교까지 추천서가 다 있는데요. 그 추천서 개수를 다 더했더니 267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다시 돌리면 한 명한테 한 장의 추천서만 주면 추천서가 남아 돌겠죠. 2장을 줄 수도 있고 5장을 줄 수도 있고 6장을 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아마도 6장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수시가 6장이다 보니까 6장을 모두 다 받아버리면 논술 전형에 지원을 안 하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이런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생각했을 때 5장이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 267장이 있으니까 한 명한테 5장을 주게 되면 몇 명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약 33명, 34명까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몇 명짜리 고등학교에서요? 25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그럼 전교 33등짜리가 몇 등급쯤 되는 아이냐라고 질문하면 5장을 줬을 때는 3.8등급짜리 아이가 되는 거고요. 한 학교 한 명당 4장씩을 준다라고 하면 267장이니까 이걸 4로 나누면 몇 명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약 60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60명 정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내신 성적은 맨 뒤에가 4.2등급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올해 추천서를 받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입학하는 아이들께는 저희가 이걸 여러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받을 수 있게끔 먼저 장치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가 상당수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만 추천서를 주는 학교를 빼고 재수생들한테 주는 학교들 이렇게 보다 보니 제일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홍대 이런 등등의 대학교를 추천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환경으로 올해 바뀌었다. 그럼 도대체 이 중간쯤에 있는 홍대가 내신 몇 등급쯤 되면 들어가는지를 과거 통계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시를 할 때는 2021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2021이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직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내신 성적을 보면 여기 문과나 이과나 2019, 2020 두 가지만 보더라도 1.17에서 1.73, 1.6에서 1.85, 1.68에서 1.91 내신 성적이 다 낮아졌죠. 숫자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내신 등급이 안 좋은 친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일 낮은 학과는 1.7등급이었다가 3.28까지 떨어진 학과도 있어요. 여기 지금 1.98에서 2.16, 1.76에서 2.25 모든 학과들의 합격선이 다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이 2019에는요. 수능을 본 아이들이 53만 명이었고요. 이때는요. 수능을 본 아이들이 48만 명이었어요. 애들이 5만 명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내신 등급이 떨어져야 당연한 거죠.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2021은 48만 명 수능에서 42만 명 수능으로 바뀌는 애요. 그럼 지금 발표를 안 했지만 아마도 이때보다 내신이 또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때가 되면 2022가 되면 고3 아이들 숫자는 2021과 2022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홍대 이상의 대학교의 교과 전형 이 추천 전형이 작년까지는 5,000명도 안 되는 4,600명이었는데 올해는 6,000명 뽑는다. 그럼 1,4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 대학교 합격선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합격선이 떨어지죠. 왜요? 뽑는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문이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합격선은 내려갈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또 상당수 대학교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은 또 이제 거기에 합격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도 수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꽤 많이 생겼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맨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험생수 감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3과 여러분들 고3 때랑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숫자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 맨 아래 보시면 2021학년도에 42만 1,000명이라고 실제 수능을 봤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이 42만 명의 벽이 깨질 겁니다. 고3 애들이 안 주는데 왜 깨지죠? 라고 질문하면 재수생이 대폭 감소했거든요. 지금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2월 달부터 저희가 정규반을 모았는데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대성학원, 청솔학원 등등 대부분 학원들이 작년보다 꽤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재수생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험생이 감소가 되겠죠. 거기에 수능 전형이 확대가 돼요. 수능으로 목표를 세우는 친구들은 대부분 재수생인데 재수생 숫자가 줄었다. 거기에 수능 전형이 확대됐다. 그러면 정시 들어가기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근데 2022에 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다시피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 수능 이렇게 많이 주는 건데 약대도 늘어난다. 그래서 올해는 1회에서 여러분들이 반수라는데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예요. 일단 자연계만 가지고 왔습니다. 맨 꼭대기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과가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가 경희대에 있죠. 그 학과를 빼고는 매년 합격선이 제일 높은 학과입니다. 3년 전에는 92.9, 약 93의 100분이었어요. 근데 91.7로 재작년에는 이렇게 1 이상의 100분위가 떨어졌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의 평균 100분이니까 1.2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합치면 100분이 3.6이 떨어진 거죠.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3만 명 봤을 때요. 그럼 우리가 5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그냥 93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0만 명 중에 상위 7%다 라고 얘기하면 몇 등이지?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3만 5천 등짜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때 재작년에는요. 수능이 몇 명 봤냐면 48만 명 봤어요. 48만 명 봤는데 91.7이야. 상위 8%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상위 8%라고 계산하면 또 이것도 48만 명 곱하기 8을 곱하면 이것도 3만 5천 등 가까이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희대 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상위 3만 5천 등쯤 아이가 들어가는 대학이구나, 학과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2021이 발표 안 됐는데 2021 때는 수능 응시자가 이렇게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2만 명 봤어요. 42만 명 가지고 3만 5천 등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다가 거의 9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9를 곱해주면 이때 백분위는 91쯤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정원까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91쯤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올해 이 경희대까지 인원이 2,600명 문이값 치면 늘어났어요. 여기에 약대 1,700명이에요. 합치면 4,0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능 응시자가 40만 명일 거예요. 40만 명에 4,000 등의 정원이 경희대 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100분의 1 이상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올해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100분위 90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합격수는 해마다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반수를 준비해서 2022에 조금 더 나은 대학교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의 따라 붙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올해 수능 날까지 내가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학력 진장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학원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거냐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저희 학원이 총 12개의 재수 종합반이 있거든요. 재수 종합반을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 학원에 각각에 맞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그건 학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학원에서 또 반수생 설명회를 또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담당 원장 선생님이나 거기 직원분들이 우리 학원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실적이 좋았고 등등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는 그냥 입시 전략 연구소장으로서 우리 학원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맨 왼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맨 왼쪽에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학원에 있다라고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 뭐가 있냐면 강사가 있죠. 다 좋은 강사라고 홍보를 합니다. 모든 학원은 커리큘럼이랑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의 커리큘럼 컨텐츠도 완벽에 가깝다라고 모든 학원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력. 저희의 첫 번째 강점은 관리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의 시스템은 이제 369라고 해서 뭐 3가지에 6단계에 9번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할게요. 장학금을 주는 방법이 저희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3번의 장학금을 준다. 입학을 할 때 성적이 좋으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또 나중에 대학을 목표 대학에 진학을 하면 이런 내용인 거고요. 커리큘럼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입학을 하더라도 저희 기존에 2월 달부터 공부하던 애들하고 편입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에 맞게끔 무엇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9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거는 대성하고 저희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같이 보는 모의고사거든요. 거기에는 저희 이 내용과 러셀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질도 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위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저희는 다른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은 뭐냐면 학습의 멘토,
강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선배들이겠죠. 선배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학습 멘토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시와 관련돼서도. 그리고 또 요즘 학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지금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저희가 각각의 지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서 가장 안전한 학원 중에 하나다라는 걸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강점이다. 두 번째, 이제 정말 강점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제 자랑이 좀 될 건데요. 제가 맡고 있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학원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건 강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언가 궁합을 잘 맞춰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학습과 관련된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와 관련된 상담도 필요하고, 입시와 관련된 상담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가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학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풍성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이 학원 생활 기록부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부터 모의고사 성적, 심리검사 등등을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학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서 저희의 전문화된 직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컨텐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원 생활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학습 진단 검사와 관련된 거, 학습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3월 달에 지금 저희 학원에 들어와 있는 4,500여 명의 친구들은 3월 달에 이미 학습 종합 진단 검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이 진단 검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치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저희 학원에 6월 이전에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시고 생활하신다라고 하면 이 진단 검사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이 진단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나의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학습 스트레스 부분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무언가 학습 패턴을 가지고 있는 등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습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총 자습 시간을 저희가 모두 다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 뭐 등등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학습 자습 시간과 수능 모의고사와 연관관계를 무언가 체크를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국어에 대해서 학습량을 되게 많이 늘려놨는데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 정상적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어에 대해서 성적을 되게 많이, 수학의 자습 시간이 조금 적어. 그럼 수학 성적은 잘 안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가정으로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충실이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한 달치에 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수학의 학습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지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학습량을 저희가 측정해서 모의고사와 연관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문제 유형이 있겠죠. 문제 유형의 여러분들의 정답률 등등을 가지고 저희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 자료가 누적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어느 부분을 완벽하게 끝냈고 이 부분 학습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효과가 있네. 어떤 쪽에 조금 더 무언가 이제
프레스를 가야 될지 등등을 무언가 체크할 수 있는 학습 전략과 관련된 리포트가 나가고 입시와 관련된 무언가 리포트가 이렇게 매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달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습 시간을 입력한 것마다 모두 학습 이제 진단 검사를 볼 때마다 이런 게 무언가 누적이 돼가지고 매달 이 리포트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손에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언가 나의 학습 패턴이거나 학습 전략을 세우거나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드린다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6월 말 정도에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재수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들과 조금 다르게 수시에 대한 이제 무언가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주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의 입시 결과 대학별로 다 모으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들의 성적을 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입시 결과를 통해 갖고 어느 쪽으로 지원시킬까를 저희가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에서 만드는데 이제 학생별로 저희가 이 수시 지원 전략 리포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받았던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여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저희가 다 서치를 다 하고 나서 수시 6개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가 쓰게끔 만들 건지를 이렇게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쭉 만들게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는 이런 분석들은 저희가 이미 다 해놓고 있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별로 맞춤 전략을 세워주는데 저희 학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명 정도가 이제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그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지겠죠. 모여지고 나면 이 친구들을 상담을 저희가 1대1로 하는 선생님들이 약 300명 이상이 저희 학원에 12개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저희가 쭉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지원 패턴이 몰릴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산을 시키는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 상담을 하고 나면 저희의 관리 툴에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6개의 수시를 어디를 쓸 거다라는 걸 모두 다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해놓고 나면 여기가 다 저희 입시전략연구소로 저장이 돼서 다 날라옵니다. 모니터를 저희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너무 많이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분산시켜주는 작업들을 한다. 정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데 이게 우리 학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원한 학과는 다른 학과 쪽으로 조금 돌리는 작업, 과거의 경쟁률이라든지 등등을 보면서 이런 걸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시도 수시랑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몇 가지 특징은 이런 겁니다. 저희는 해마다 합불 결과를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취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체 어떤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의 약 80%에 가까운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합격자 성적으로 모읍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학과인데요. 추가 합격 7번, 8번, 9번, 10번 쭉 해갖고 비어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 작년에 어디까지 문 닫고 들어갔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몇 년치 이 통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원이 이 대학이 몇 명으로 늘어났지? 이 대학 이상의 대학교는 얼마나 늘어났지라는 걸 확인하고 올해 수능의 누적 도수를 보면서 실제로 저희가 저희 학원생들을 위해서 제가 입시전략연구소에도 컨설팅 센터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의 유료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커트라인 근방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 놓은 내용을 1점도 아깝지 않게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로 통해서 꽤 많은 입시 결과를 과거보다 괄목상대하게 좋은 입시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원래 수시라는 것도 재수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열세인 하나의 모집 시기인데 주요 대학교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이 정도 되더라. 50%가 넘어가죠. 이거 더하면 65% 이상이 되죠. 특수대학이라는 건 육사, 경찰대 등등인데 여기까지 붙는 비율이 70% 이상이 되더라. 수시 합격자에. 정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반수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에 저희가 반수생으로 뽑았던 인원들 중에 성적이 올라간 비율은 93%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930명은 성적이 올라갔다. 올라간 아이들 중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문과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35점, 그럼 과업별로 12점 이상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자연계열도 거의 12점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80으로 성적을 고3 때 받아서 100분이 80점 맞으면 저쪽에 단국대 자연계를 들어가거나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상명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쯤 들어가는 아이였는데 12점이 과업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80이 92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92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문과로 따지면 경희대쯤 가는 거죠. 상명대 들어갔던 아이가 경희대쯤 가게 된다. 자연계 친구는 단국대를 들어갔던 친구가 92로 올라가게 되면 한양대 하위권학과, 성대, 서강대 하위권학과쯤 들어갈 수 있는 성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저희가 해마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정시에서는 주요 대학교에 들어간 비율이 49%였는데 작년에는 58%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질문하면 정시문이 지난해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수험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전년도보다도 9%가 늘어났다. 그럼 올해 이렇게 추세로 따지면 올해는 이 비율이 70% 가까이로 육박하지 않을까?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수생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시가 확대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시로 들어갈 확률도 꽤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또 자세한 내용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으로 들어간 아이들도 성적이 꽤 많이 올라갔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을 합격하려고 하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꽤 의미 있는 거고요. 특히 자연계 쪽에서 꽤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올해 자연계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 작년엔 여러분들이 수학 가형으로 시험 봤지만 올해는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건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 물론 제가 메가스터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이 굉장히 재수종합반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리력과 차별화된 입시 전략, 그래서 나타나는 이 최상위 진학 실적이 괄목상대하게 늘어나는 건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월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제 6개월 정도 노력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곳보다는 저희 메가스터디 종합반 선택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